지난 6월 말 교토시 한 소극장에서 눈길을 끄는 공연이 열렸다. 대중가요 포크송 그룹이 여는 작은 공연이었다. 하지만 이 공연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 때문이었다. 한 장의 그림 엽서. 이 노래는 뜻밖에도 100년 전 대역 주인으로 몰려 사형당한 한 일본인의 얘기를 다루고 있었다. 사세주의 사신세인 암큰 이교 텐치 가이신 세오 세대 이오身を殺していいのなす暗君の一挙天地皆風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한 안중근을 칭송하고 조선의 독립을 외쳤던 고토쿠 슈스이. 그렇다면 왜 100년이 지난 지금 그에 대한 추모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걸까? 일韓併合反対とその彼のことをぜひたくさんの日本の子どもたちに知ってもらいたいと。あまり学校で勉強が教えてないんですね。だから学校でぜひ教え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歌にした。 노래 속의 주인공인 고토쿠 슈스이와 안중근. 과연 이들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토 히로부미 っていうのは大政治家ですからね、日本でいうと。ですからそれはもう殺されたっていうことに対して非常な怒りを持って、けしからん男だというふうに一般の国民は思ったということですよね。 군국주의를 외치며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로 세력을 확대해가던 일본. 그 선봉에 있던 초대 수상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일본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본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 갖은 고문에 시달리다 5개월 만에 처형당했다. 그리고 그가 처형당한 지 3개월 뒤 한 일본인이 순사들에게 체포됐다. 메이지 천황을 살해하려 했다는 이유였다. 바로 고토쿠 슈스이였다. 당시 일본은 이른바 이 대역 사건으로 발칵 뒤집어졌다. 그런데 체포될 당시 그의 소지품에서 한 장의 사진 엽서가 발견됐다. 내용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일까? 당시 일본 정부가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던 그 엽서는 아직도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채 100년 세월을 한 대학 자료실에 깊숙이 보관돼 있다. この資料です。 당시 대역 사건으로 처형된 사형수들이 남긴 편지와 글들. 그 사이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바로 안중근의 사진이다.
이 엽서엔 안중근의 사진과 넋 줄에 한 시가 적혀 있었다. 고토쿠가 직접 지은 시다. だけれど春水の字です。間違いなく。これはね、この筆の字は。 아, 그래요? 고토쿠가 직접 만들었다는 한 장의 엽서. 그것은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한 안중근의 거사를 칭송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안중근을 의사라고 칭하며 존경의 마음을 나타냈다. 義士というね、要するに大変勇気のある人という正義のために自分の命を投げ出して、そしてそういうこう義のために、その義ってなんだろうね、義理、そのなんだろう、正しいことのために命を捨てるというのを義士というんですね。これはもう最大の評価ですよね。 이 엽서는 고토쿠가 미국에 체류할 때 만든 것이다. 당시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에게 이 엽서를 배포할 계획이었다. 高徳は、ですから自分が安順軍のことを評価したことがさらに、そのように仲間たちによって、広められたことを多分、感謝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もしくはまた他の持っていない同志たちに渡すつもりで、所持していたと思います。 이런 그의 행동은 당시 일본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역 사건에 휘말려 체포된 고토쿠 슈스이. 그런 그가 안중근의 거사를 칭송하는 내용의 엽서를 갖고 있었다는 건 바로 반역, 대역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의 조국 일본에 맞서 조선 독립투사편에 섰던 것일까? 安順軍が初めて、東アジアでその、国家の、一番強い権力を持った人間を殺したということに対して、高徳秋水は多分自分たち日本人自身ができなかったことへの、残念な思いと、それから、大韓帝国の安順軍がそのように伊藤博文を殺したことに対してよくやったという評価の気持ちを持って漢詩を作ったと思います。 그는 결국 형법 73조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형법 73조는 대역죄에 관한 것으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조항이다. 하지만 당시 대역죄는 천황이나 황실의 위해를 가하려는 생각만으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안중근이 처형된 지 10개월 뒤였다. 당시 고토쿠의 나이 40살, 정의를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게 한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는 지방의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약재상을 하는 평범한 집안이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 17살이 되던 해 그는 고향을 떠나 스승 나카의 초민을 만나게 된다. 中井町民という人から彼が、ちょうど自分のお父さんみたいな年齢的にも人でしたから、それを非常に強く受けて、そして、それを実現するためには社会主義というものが必要だと。で社会主義はこの平等の思想なんですね。
1893년 23살의 동경으로 온 그는 기자가 되었다.日本とロシアが戦争をすることに対して反対を非戦論というんですが、それを主張した新聞、その思想はですね、一つはその平和主義、戦争反対、それからもう一つは当時は平民主義というふうに言ってるんですが、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고토쿠 슈스이. 하지만 평민신문에 실린 글들이 문제가 되면서 신문은 발매 금지가 됐고 그 역시 구속된다. 그것은 그의 삶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됐다. 35살의 나이에 추록한 그는 미국행을 선택한다. 그곳에서 천황을 자유롭게 비판하며 무정부주의자로 변모한다. 그리고 다시 조국 일본으로 돌아와 자신의 목소리를 더 분명히 내기 시작했다. 1907년 고토쿠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것이다. 고토쿠가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것은 일본의 조선 국권 침탈이 본격적으로 감행되기 시작할 때였다. 당시 일본에서 그런 목소리를 낸다는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신호탄이 된 것이 바로 고토쿠의 결의문이었다. 力でもって韓国を自分たちの管理下に置こうとする政策がどんどん進められていた。 1907年に、大きな声で誰も反対を言わなかったことが初めてその社会主義者有志という名前ですが朝鮮の独立を、はっきり保障せよといった当時で唯一のそのような、アピールだったということで非常に重要だと思っています。 그는 발매 금지됐던 평민신문도 다시 발간했다. 그리고 신문을 통해 여전히 천황을 비판하고 자유와 평등 사상을 강조했다. 그러던 차에 터진 것이 바로 대역 사건이었다. 일본 정부는 천황을 암살하려 했다며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고토쿠 역시 연행된 것이다. 하지만 이 대역 사건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 だからその社会主義というものの考え方が自由だとか平等だとか平和だとかっていうようなものを求めるから、そうすると日本の国家政策とこの衝突をしてしまうと。そこに政府から見るとこういう人たちを生かしちゃおけないというような形で弾圧をするわけですね。 그래서일까? 당시 재판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고 언론 통제도 심했다. 이들이 대역죄를 지었고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결과만을 보도했다. 증거도 없는 재판이었다. 하지만 2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그리고 고토쿠를 포함해 12명은 선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이 대역 사건은 일본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社会主義や無政府主義の考えというのは恐ろしいものだということが多くの国民にイメージされたというか植え付けられたというようなことだと。 조선의 독립을 주장했고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외쳤던 고토쿠 슈스이. 그는 결국 대역 주인이란 낙인이 찍힌 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하지만 고토쿠의 정신은 단체 신채호 등 조선의 독립투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新地方は逮捕されて裁判にかけられるわけですが、その裁判の中で、彼が著名な民族学者、歴史研究者であった新地方がそういう活動家になる経緯は幸徳秋水の著作を読んでからということを法廷で明確に述べたという事実があるからです。 하지만 일본 정부의 탄압은 계속됐다. 日本中にこうキャンペーンを張られたんですね。だから地元でもですね、秋水の墓に近寄るなと、見ないで通れとか、唾を吐けとかね、そういうことは事実言われましたし、市民の方もなかなかこう近寄りがたい、場所でした。お墓というのは。 가족들은 성묘조차 못했다. 남은 가족들의 삶 역시 불행하긴 마찬가지였다. 付き合いを全部やめられると商売をされてましたので、その商売を商いをやめざるを得なくなったとかいうことですね。 가업도 끊겼다. 집안에선 외아들이었던 그를 대신해 양자를 드렸다. 하지만 그 또한 고향을 떠나야 했다. 그때 들은 양자의 손자가 바로 고토쿠 마사오다. 그는 동경에서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그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 고토쿠 슈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얘기가 전부다. 田舎では神道と言われた人間だということは誰からも聞いてますね。とにかく幼い頃から漢詩もこなしていきましたから、ちょっと今の8歳はおろか大学生でも作れないような漢詩をおばあさんの誕生日に捧げたりしてますから、とにかく神道と言われるぐらい頭が良かったと。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자신의 신념을 위해 가족들을 뒤로할 수밖에 없었던 고토쿠 슈스이. 더구나 남은 가족들은 대역주인의 가족이란 오명을 쓰고 오랜 기간 힘겨운 삶을 감내해야 했다. 그런 할아버지가 왜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今にして思えば大したもんだとは思いますけど、はい、恥ずべき先祖筋とは思いません。はい、だからやっぱり本当に自由と平和と平等を本当に声高く言ったんだと思いますね。で、自分にその勇気があるかといえば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신격화된 천황의 권위. 대역 사건과 같은 날조된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무려 12명이나 처형시켰지만 천황의 권위에 도전하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일본 사람들은 계속 생겨났다. 그들 가운데는 고토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가 처형된 지 13년이 지난 1923년 또 한 차례 대역 사건으로 일본 열도가 떠들썩했다. 사건은 독립투사인 한 조선 청년이 검거되면서 시작됐다. 그의 이름은 박열, 죄명은 역시 대역죄. 폭탄을 던져 천황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였다. 눈길을 끈 것은 그와 함께 법정에선 이제 갓 20살을 넘긴 일본 여성이었다. 가네코 후미코. 조선의 독립을 외쳤던 가네코는 사실 천황 암살 계획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다. あの時は参加しなかったけど自分にも大逆の思想はあったと
つまり天皇制に反乱を起こす思想を持ったと。だから知らんぷりは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も言ってます。 법정에 선 두 사람은 거침없는 행동으로 일제의 만행을 비웃었다. 박열은 피고로 법정에 서는 게 아니라 조선 민족을 대표해 법정에 서는 것이니 죄수복 대신 한복을 입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가네코는 판검사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했다. 당시 검찰 기록이다. 누구에게 폭탄을 던지려고 했냐는 검사의 신문에 가네코는 황태자 한 마리란 표현을 써서 천황을 모욕했다. 법정에선 가네코의 이런 독설은 계속 이어졌다. 황태자가 인간의 평등한 삶을 유린하는 악마이며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의 충격적인 발언에 법정에서 소란이 일어날 정도였다. 모든 진술을 마친 가네코는 박열과 함께 사형시켜달라고 말해 모두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일본 법정을 비웃으며 천황을 모욕한 두 사람에게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들인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형이 선고되자 만세를 외치며 천황국가 일본을 조롱했다. 그런데 얼마 뒤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사형을 선고받았던 그들의 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이다. 천황의 은사란 단서를 달고서였다.そしたら金子の方が恩赦状をビリビリって引き裂いちゃった。だからからくりを見たんですよ。死刑にしといて死刑を免れることで天皇っていうのはいかにありがたいもんかって思わせようとしたから、それで腹を立ててビリビリって引き裂いちゃったっていういかにも金子文子らしいですね。はい。 가네코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채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 속에서 자랐다. 그러다 9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된다. 조선으로 건너와 살고 있던 고모 집의 양녀로 가게 된 것이다. 가네코가 살았던 곳은 지금의 청원군 부용리. 북왕리 358번지가 지금 이분 소유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가네코 미코가 어렸을 적에 살던 집터거든요. 가네코 미코가 살던 집터는 요 하지만 앞쪽이라고. 조선에서의 삶도 평탄치는 않았다. 고모 집에서도 오래 살지 못했고 결국 외할아버지의 호적에 오르며 가네코란 성을 얻게 된다. 그런 뒤에야 겨우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これこうっていうのは優秀なんですよ。こう押す兵ってあってこうなんです。ただ文子には不得手なことが一つあったんですね。文子は女だけど裁縫は苦手だったんです。縫うのは苦手だった。それから図画も苦手だったですね。それ以外はいないんですけど。だから書くこととか縫うことは苦手なようだったですね。どっちかというとかなり男性ケースの強いだった。 그러던 중 그녀는 조선 땅에서 3.1 독립운동을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가네코의 삶을 뒤바꾸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いじめられてた韓国の村の人たちですらそういう形で自分たちのアピール主張したということで生きる勇気を金子文子は韓国の村の人、住んでる人たちからもらったと思います。 가네코를 키워준 건 조선이었다. 조선을 그리고 조선 사람을 마음에 담아둔 그녀는 얼마 뒤 일본으로 돌아왔다. 일본을 떠난 지 6년 만이었다.
그리고 동경에서 주경 야독 생활을 시작했다. 아침엔 신문을 돌리고 밤에는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했다. 이 시절 가네코는 사회주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박열을 만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녀가 일하던 식당에 박열을 비롯한 조선 유학생들이 자주 왔었던 것이다. 당시 가네코는 박열이 한 잡지에 기고한 이누고로, 즉 계란 제목의 시를 보고 호감을 갖고 있었다. その詩は残ってないんだけど、なんか僕立の書いた「犬頃」っていう詩を見て、これが素晴らしいと思った。まああの頃は確かに彼はね、一生懸命日本帝国主義打倒のために懸命に戦ってたから、それにこう文子は共感したんだと思いますよ。 청년 박열은 사회주의자로 고토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五徳秋水の考えや書いたものを読んで東方無政府主義者連盟に参加したということも含めて、それから、パンギョルが中学生の時に日本から来た若い男性の教員から大学受験のことを聞いて興味を持ち始めて、パンギョルは1919年の3.1独立運動に参加するという。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면서 동지이자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 동경의 변두리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동거는 단순한 남녀간의 결합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상과 생각이 달라지면 동지로서의 결합도 깨자는 계약까지 했다. 가네코가 본격적으로 조선의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도 그때부터였다. 박열과 함께 항일단체를 만들고 잡지를 발간했다. 일본인들을 상대로 인삼장사를 한 것도 항일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한국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지하신문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을 그 고학생으로 돈도 없는데 이걸 인쇄를 하고 배포를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가네코 후미코 같은 경우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문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조선 인삼 장사를 해가면서 자본을 만들어서 이 신문을 찍고 이런 일들에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걸 볼 수가 있죠. 1923년엔 무정부주의 단체인 후테이샤를 만들어 제국주의 일본에 정면으로 맞선다. 하지만 그런 생활은 길지 않았다. 바로 그해 일본은 관동 대지진의 참사를 맞게 된다.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뿌리채 흔든 사건이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대참사가 조선인들 때문이라며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이때 박열과 가네코도 붙잡힌 것이다. 네, 뭔가 요인이最初は保護するために行って警察で連れてったんです。だから向こうでははたけば埃が出るはずだってことだったでしょ。だから何か具体的な用意ですよ。こいつと捕まえてはたけば何か出てくるって言うんだけど、それでそのうちほら。 天皇に爆弾投げようってらしいて、これは閉めたってわけで。 당시 박열은 독립운동을 다각적으로 벌이고 있었다. を作る前からパンギョル個人として、自分で爆弾を作るのではなく、朝鮮の義列団から爆弾を手に入れようとしたり、他の、いろいろな、知人に 爆弾をなんとか手に入れたいという相談をしていた事実はあります。よく理解できなかったし、まあそんなことでずっと離れてたんですけど、いざ死刑判決というね時にお母さんと文子の気持ちが本当に通い合って、文子はお母さんに対して
本当に心から愛情を感じるそういう歌です。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격동의 시대. 두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감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그런데 얼마 뒤 한 장의 사진이 일본 사회를 또다시 떠들썩하게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의문의 사진 때문이었다.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는 두 사람이 이런 모습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며 당시엔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번졌다. これはね判事が写真撮ったんですね。それが外へ出てこんな犯罪人にこんな写真撮られたのはけしからんてで大問題になったんですよ。 결국 얼마 후 가네코는 다른 형무소로 이감됐고 그곳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당시 언론은 그녀가 밧줄로 목을 메고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변호사는 가네코의 시신을 부검한 의사를 대면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형무소 측은 거절했다. 더구나 그녀는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고 유품으로 돌아온 수첩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다.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다. 可能性もあるし、あるいは自殺にしてもその真の自殺した理由をはっきりさせられないっていうこともあったでしょうね。両方考えられる。だってだから自殺した理由が分かると困るから文子の書いた断片までみんな削り取ってやったんじゃないのかな。随分短歌見てても分かりますよ。牢屋に入ってからも転校教養ワンワンやられてますからね。 가네코는 죽어서야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녀의 유골이 묻혔던 곳은 박열의 고향 경북 문경. 하지만 그곳은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진 곳이었다. 비석도 봉분도 없었다. 그녀의 독립정신이 조선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두려워한 일본 경찰이 유골을 내줄 때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그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사유지에다가 묻을 것. 그 다음에 이 묘를 묻는데 봉분을 하지 말 것. 세 번째는 이 묘지에는 가족들 외에 일체 어떤 주기 행사나 할 때 참가하지 못한다.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의 편에 섰던 가네코 후미코. 정작 그녀의 조국 일본에선 반역자로 낙인 찍힌 채 조선 땅에 묻혔지만 그녀는 이곳에서도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로 묻혀 있어야만 했다. 조선의 독립을 외쳤던 일본인들의 고귀한 희생, 그리고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조선 민초들의 삶. 암울한 시기 이들의 목숨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일본인이 더 있었다. 친애하는 반멸군, 군은 몸으로서 군의 조국을 빼앗아간 일본 천황의 타도에 일단을 던진 빛나는 조선의 현명가입니다. 군의 법정 투쟁의 태도는 일본의 천황이 군의 조국, 조선을 빼앗아간 강도 행위를 규탄하는 군의 롱고였습니다. 그는 독립투사 박열의 둘도 없는 동지였던 변호사 후세 다치시였다. 대역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두 사람을 위해 변호를 자청한 사람도 바로 그였다.
朝鮮の人たちのその思想あるいは民族としての誇りを法廷で語りたいという希望をできるだけ実現できる方向に生たちは力添えをし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두 사람이 한복을 입고 법정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옥중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가네코의 유고를 조선 땅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다 후세의 도움 덕분이었다. 그리고 해방 후 박열이 석방 될 때까지 그의 변호와 뒷바라지를 도맡아 했다. 그는 일찍이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란 글을 발표해 조선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핍박당하는 조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후세 다츠시. 사람들은 그를 일본판 쉰들러라 부른다. 팔순의 나이를 훌쩍 넘긴 오시 스스무시. 그는 후세의 외손자다. 어린 시절 집안 사정으로 외할아버지인 후세의 집에서 살았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하루다. 후세가 그에게 선물한 이 글은 평생 좌우명이 됐다. 그는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많다. そこで毎日毎日、当時食料がすごく少なかったから一番大きな、食べ物を取り合ったことですね。おじいちゃんのが大きいよとかね、すぐのが大きいじゃないかとかね何か魚だとか。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할아버지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 역시 할아버지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이다. 太平洋戦争中ですから、一番憎いのはアメリカです。で、人たちはアメリカのスパイだというんで、スパイの家の孫だというんで私はいじめられて、石段から落っこって足を怪我して学校を休んだりとかいろいろ経験はしてます。 그런 일들을 그만이 겪었을까? 다른 가족들 역시 고초를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후세는 왜 변호사로서의 보장된 미래를 거부하고 힘든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 후세가 나고 자란 곳은 일본 동부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 그는 이 마을의 평범한 농가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가 고향을 떠난 건 10대 후반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엔 조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선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그가 살던 마을의 군인들이 진압을 위해 투입된 적이 있었다. それが復員してきて朝鮮人の農民を追い詰め殺していく様を散々得意になって、若い者たちに話したようです。それを聞いて大変な憤りを感じて、それが一つの朝鮮に対する深い同情の契機になってるんだろうと私は思ってます。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고향을 떠나 신학교를 다닌 뒤 메이지 법률학교에 진학한다. 법률가의 길을 걷게 된 후세는 검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검사의 역할에 심한 회의를 느낀다. 그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를 오히려 처벌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었다. しても情状酌量しても 重い懲役の9年以下にはならないんです。それがそんな判決を下すことができないと言って上司と議論をし、そして
自分の意見が通らないことが分かって、そして裁判官を辞めて、その検事代理の職を辞めて、そして、東京へ出てきて弁護士になるという、それで弁護士になったんですね。 변호사로서의 후세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맡으며 탄탄대로를 걷는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심경의 변화를 겪는다. 바로 대역 사건으로 법정에 선 고토쿠의 재판을 보면서였다. やっぱり相当な衝撃は受けてると思うんですよ。裁判のありようというか、高徳秋水その他の立派なその法廷闘争の様子もあるでしょうけれども、全くその証拠をなしで、判決が下っていく過程というのを目にして感じたことはあるでしょうけれども、 관동 대지진 때 자행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도 일본인으로서 전 조선인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자체 통감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기고했다. 그런 그가 일본으로선 괘씸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후세는 치안유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활동을 제지당한다. 弁護士が弁護活動をしたということが理由が治安違法に該当するというのは無茶な論理だと思います。不手殺人が邪魔でしょう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一つあると思うんですよ。 한복을 즐겨 입었던 그는 3차례나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2번이나 투옥됐었다. やはり軍国時代で中で軍隊に負けないで弱い人弱小の味方をしてよく助けたなと、自分の命も顧みないで、そしてまだ家族もちょっとやっぱその辺不幸な点もあ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ね。 그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건 해방되면서였다. 그는 우선 조선을 위해 조선 건국 헌법 초안을 만들었다. 헌법 서문을 보면 그가 조선 독립을 얼마나 염원했는지 잘 드러나 있다. 해방 이후 조선인들에 대한 그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제1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과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당시 힘없고 가난한 제1조선인들에게 후세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다. 제1교포 2세인 신창석 씨도 후세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었다. 그가 후세의 도움을 받은 건 대학 시절 사회주의에 빠져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는 당시 천황이 내리는 칙령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 칙령에 점령군, 미국 점령군에 대한 비판을 한 자는 단죄한다는 게 있거든.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미국이라는 말을 쓰면 당장 날아가니까. 그는 살아서 나가기는 틀렸다고 포기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 모든 게 조선 사람들에게 불리했다. 같은 사건에 일본 사람도 많이 재패했지만 일본 사람 같으면은 진역살이로서 끝인다. 조선인은 다르다. 국외 퇴거, 강제 추방. 그럼 그때는 집권과 달라서 이승만이 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승만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직접 그래서 총살을 당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건졌죠.
후세는 힘없는 조선의 어린 학생을 위해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주었다. 덕분에 신창석 씨는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후세에게서 목숨을 담보로 한 진실하고도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했다. 사랑이죠. 사랑. 자기 희생을 해가지고 사랑. 자기 희생을 해가지고 사랑. 후세의 변호사는 그렇게 평생을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헌신하다 1953년 사랑과 헌신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있다. 힘없는 조선인들 편에 섰고 조선의 독립을 간절히 바랬던 후세의 다치 씨. 그의 삶의 지표는 평생 민중을 위한 것이었다. 삶은 민중과 함께, 죽음은 민중을 위해. 지난 2010년 고토쿠의 고향에선 한 행사가 열렸다. 그가 처형된 지 100주년을 추모하는 행사였다. 이제야 비로소 그의 행적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가네코 후미코. 그녀를 추모하는 작업은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3년 가네코의 무덤은 이장되면서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박열의 고향인 경북 문경에 두 사람의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후세는 항일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건국 훈장을 받았다.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의 조국 일본에선 반역자가 되어 잊혀진 존재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존재가 기억되기 위해서 100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은 일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조선 독립의 숨은 주역들. 바로 일본인 독립투사들이었다.